오늘의 키워드는요,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 거듭제곱에 대한 것을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을 때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배울 그 제목이기도 하죠. 다낭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낭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을 때 이것을 곱한다 또는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계산. 결국 이것 자체가 중요한 핵심어가 될 뿐만 아니라 핵심어 자체로서만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계산들을 직접 자기가 실행에 옮겨서 정확한 답을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줘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오늘의 키워드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개념인 지수법칙, 그 첫 번째 내용서부터 가보도록. 자, 개념 첫 번째, 바로 지수법칙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수법칙 중 여러 가지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지수법칙 그 첫 번째,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요? 거듭제곱. 잠깐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A를 여러 번 곱한 게 있었습니다. A를 여러 번 곱한 게 있어요. 몇 번? N번 곱했다라고 해보죠. 이것을 N번씩이나 되는 것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A를 몇 번? N번 거듭제곱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그 이름도 유명한 밑이 되고, 얘는 그 이름도 이쁜 지수가 된답니다. 무엇을 곱했느냐에 무엇을 해당하는 게 밑이 되는 것이고, 몇 번이나 곱했냐, 곱한 횟수에 해당하는 게 지수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등 1학년 과정까지 공부했었던 거죠.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니? 좋아.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오늘 직접 그것에 대한 규칙인 L, M,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A의 M 거듭제곱, 첫 번째예요. A의 M 거듭제곱 곱하기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A를 N번, 3번이면 3번, 6번이면 6번 곱한 것을 쓴 것이고, 얘는 A를 N번 곱한 것을 쓴 것이죠. 그러면 결국 A가 몇 번 곱해진 셈이다? A라고 하는 것은 옳지, M 더하기 N번 곱해진 셈이로구나. 이 둘 사이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M 플러스 N입니다. 법칙 첫 번째입니다. 지수의 합이에요. 지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이 똑같은 두 수의 곱에서 지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가 지수의 합이랍니다. 됐나요? 자, 이게 지수의 합이었고, 그 다음에 지수의 곱이라고 나와 있는 다음의 내용은 분배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번째, A를 N번 거듭제곱한 것을 A를 여기다 N번 이렇게 곱했다라고 한다면, 그랬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잘 봐요. A를 N번 곱한 그 묶음이 몇 개나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다시 한번 또 이 묶음을 N번 묶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를 옳지 mn번 곱한 셈이다. A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A를 이만큼씩이나 곱한 거예요. 즉 얘를 마치 분배시키듯이 곱해서 A의 mn 거듭제곱이 된다 그 얘기죠. m제곱에 A의 m제곱에 대한 전체 n제곱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만약에 그 지수가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하게 되고, 다시 이것을 l제곱을 했다 그런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은 A의 l, m, n 거듭제곱 쭈르륵 다 곱해버리면 돼요. 됐나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개념입니다. 됐죠? 지수의 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것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밝혀서 질문해요. 지수 법칙이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을 다시 한번 들어요. 다시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꼭 밝혀서, 그건 선생님한테만 질문할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어떤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설명해 줄 그 누군가에게나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밝혀주는 게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의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리한 질문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죠. 쉬워. 2의 5제곱 곱하기 32가 2의 네모제곱이라고 했을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선생님 32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32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소인수분해하면서 자주 접했었던 거예요. 쟤는 2의 5제곱에다가 32가 옳지 32라고 하는 것이 2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5제곱으로 32를 바꿔놓으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밑이 똑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해준다고. 제발 부탁인데 5, 5, 25 하지 마. 곱셈이잖아요. 그러면서 5, 25 하지 마십시오. 2에 몇 제곱 된다고요? 10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얼마야? 10이 싹 들어가면 됐습니까? 이어지는 확인 문제 1-2번 보세요.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2의 5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에다가 이건 어떤 일을 했다면, 2의 네모 제곱한 그 묶음을 이를 네모번 곱한 것을 다시 4번 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 그러면 결국 2를 몇 번 곱하겠다는 셈이야? 4 곱하기 네모번 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2의 17제곱입니다. 잘 봐요. 이게 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풀입니다. 지수방정식이요? 이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여러분들 그걸 풀고 있는 거야. 밑이 똑같았었던 두 수에서의 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해준다 그랬어요. 5 더하기 4 곱하기 네모입니다. 그래서 좌변을 식을 정리하면 2에 5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거듭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된다? 2에 17제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5 더하기 4 곱하기 네모가 밑이 똑같았으니까 근데 그 수가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수끼리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7이구나. 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정식 화려하게 푸세요. 12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네모가 얼마가 된다? 옳지.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네모 3 찾아내면 되겠죠. 됐니? 분배와 그 다음에 거듭제곱 되는 것들 같이 연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고 밑이 똑같았었던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자, 예제 보죠. 연습해볼까요? A를 몇 번 곱한 셈이에요? A를 5번 곱한 셈, 그 다음에 B를 몇 번 곱한 셈, B를 몇 번? 6번 곱한 셈. 다음과 같이 곱셈교 생략 가능하니까 A 5제곱, B 6제곱. 다음에 이어지는 거. 자, 분배 법칙 또는 지수의 곱 요거 활용한다면 A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2제곱 곱하기 B는요. 12제곱, B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2호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밑이 똑같았던 것들끼리 다시 한번 지수를 정리하게 되면 A의 13제곱 되는 것이고 B의 11제곱 이렇게 해서 예제 1-2번도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개념은요.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 중 지수의 차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지수 법칙 두 번째 개념 2 지수 법칙 두 번째. 자, 지수 법칙 두 번째는요. 지수의 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이 똑같았었던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차를 얘기할 때 몇 가지의 전제가 조금 달려요. 지수의 차. 일단 밑에 해당하는 A는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L, M, N이 뭐가 된다?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립합니다. 같이 볼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와 있는 수를 뒤에 나와 있는 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분수로 바꿔볼게요. 분수로 바꿔보면 앞에 나와 있는 식이 분자로 뒤에 나와 있는 식이 분모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물을 놓고 보았을 때 m의 개수가 n의 수보다 크다면 a를 n번 곱한 게 주르륵 나왔을 것이고 a를 n번 곱한 게 주르륵 나왔는데 이것들이 서로 약분이 되죠. 옳지. 전문용어 나와서 약분. 약분이 되면서 요 n의 수가 m의 수보다 작으면 싸르륵 빼주면서 약분이 되면서 남는 건 몇 개가 남아? 분자에 옳지. a의 n-n 거듭 제곱이 남더라 그 얘기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옳지. m이 n보다 큰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지 않지.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가 m과 n의 값이 서로 같았다. 잘 봐요. a의 100제곱 나누기 a의 100제곱. 뭐야 이거?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네. a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들에서 같았을 때 서로 나눗셈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옳지. 1 나오는 거야. 즉 지수가 서로 같은 밑도 같고 지수도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서는 옳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쟤들이 이런 얘기해. 선생님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외웠어요. m에서 n을 뺐더니 0이 되면 1이에요. 그건 지수의 확장편을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m과 n이 같고 밑 또한 같다는 얘기는 두 수가 같겠구나.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m이 n보다 작을 때 얘기입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a의 6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를? a의 3제곱으로. 이때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에서 6을 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가 양의 정수가 나오는 것으로만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공부를 하는데 음수가 나오니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수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옳지. 약분시키고 나면 분모에 a의 3제곱이 남고 분자는 1이 되겠지.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a의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는데 나누는 수의 지수가 크기 때문에 나누는 수의 지수에서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를 뺀 것 분의 얼마? 1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요. 됐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지수의 차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나눗셈에서 밑이 똑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서 생각하는데 나누는 수의 지수와 나눠지는 수의 지수가 어차피 밑은 똑같으니까 그 크기 관계가 나눠지는 수의 지수가 클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다음과 같이 a의 n-n 제곱이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와 나누는 수의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 나누는 수의 지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와 나누는 수의 지수가 비교했을 때 나누는 수의 지수가 다음처럼 큰 경우에는 다음에 a의 n-m 제곱 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의 뜻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분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지수의 분배입니다. 지수의 분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 b를 곱했다. a, b를 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n번 거듭 제곱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요 a, b는요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b 곱하기 b, a, b 곱하기 a, b 곱하기 다다다다다 곱하기 a, b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번? n번 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 안에는 a가 몇 번 곱해진 거고 n번, b가 몇 번 곱해진 거고 n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a의 몇 제곱, n제곱, b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가 이렇게 분배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선생님이 앞서서 지수의 그 합을 이야기할 때, 지수의 분배, 지수의 곱을 이야기할 때 지수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전체 n제곱. 그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할까요? n제곱에 l제곱 이렇게 됐다고 할까?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정체를 밝혀라 그런다면 a의 m 거듭 제곱된 게 쭉 있었고 b가 n제곱 된 게 쭉 있었는데 n번 곱한 게 그것 전체를 l번씩 한 번 더 l번씩 더 곱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몇 번? a는 ml번 거듭 제곱되는 거고 b는 몇 번? nl번 거듭 제곱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가 성립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해서 지수의 분배까지 지금 정리를 한다면 지수 법칙 그 두 번째 내용 지수의 분배, 그 다음에 지수의 차까지. 특히나 이제 우리 제자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지수의 차 같은 것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봐요. 나눠지는 식의 지수가, 다항의 식의 지수가 나누는 식의 지수보다 더 큰 경우에는 a의 6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이거 3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주의해야 될 건 나눗셈이네. 그래서 6 나누기 3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a 다섯 제곱 나누기 a 다섯 제곱. 둘이 똑같은 수를 서로 나누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a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즉 지수가 1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죠?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최초 얘기했었던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보도록 하고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크네. 나누는 식의 지수가 더 커.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의 5제곱 분의 1이 된다는 거. 10-5가 밑에 분모 a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 지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옳지. 여기 4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다음 얘는 8을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8에서 4를 어떻게 해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 4제곱 돼야 되겠죠. 처음에 이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덧셈, 뺄셈, 나눗셈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고 예제의 두 번째 문제도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수 법칙을 분배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배시키게 되면 3의 a 거듭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네모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분배시키게 되면 그게 그랬을 때 243의 x 20제곱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모가 얼마인지 모르고 a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하려면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a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a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 봤더니 243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 있고 3의 a 거듭 제곱이 x 몇 제곱, 20제곱의 개수로서 등장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3의 a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43을 3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3의 4제곱이 얼마? 옳지. 81. 80일에다 3 한 번 더 곱해봐. 즉 3의 5제곱이 된다. 그게 243이죠. 그게 뭐가 된다? 3의 a 거듭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a가 얼마다? a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고 a가 5가 되면 네모 곱하기 a가 즉 5 곱하기 네모가 될 거고 그게 20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네모는 얼마다? 옳지.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복잡했나요? 배웠었던 지수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예제 2번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수 법칙의 분배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다항식의 곱셈으로 가보죠. 다음 개념 세 번째가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항이 하나가 있는 식들에서 그것의 곱셈을 한다거나 또는 나눗셈을 한다거나 곱셈은 뒤에서 이제 두 번째 개념에서 나눗셈 할 텐데 얘를 곱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곱셈기호 생략해서 적당히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곱하게 될 때에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고 더해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다항식 역시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뒤에서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하게 될 때 뭐 곱셈 공식도 하게 되고 다항식들 간에 곱을 하게 될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것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곱을 하게 될 때 다항식 따로 이 따로따로 떼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 큰 틀에서의 그 규칙의 적용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는구나. 즉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구나. 여기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다항식의 뜻과 개수는 뭐예요? 다항식의 뜻은 우리 제자들이 알고 있을 거고 이제 그 교재도 설명을 해놨고 다항식에 대한 뜻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개수라는 그 용어 자체를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의 곱셈을 하게 될 때 방법이라고 한다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 나가는데 사실 이때 곱셈을 하게 될 때 같은 문자들끼리의 곱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알맞게 지수를 정리해 줘야 되고 특히나 부호 관계 때문에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곱셈으로 정리해 나가 버릇합니다. 뒤에 당시 곱셈에서 동료한끼리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을 정리하게 될 때 지금 단계는 연습을 쭉 충분히 해야 되는 단계로서 여러 번의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실수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실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계산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빠르게 계산하려면 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먼저 부호를 결정합니다. 단항식들끼리 곱하게 될 때 음의 부호가 몇 개가 등장했는지 거기에서 순서 잘 정해놨어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되 여러분들이 그 곱을 하기 전 일단 부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해주고 문자끼리 곱하면서 지수 정리하고 그러면 단항식 곱셈에서는 쉽게 그것을 계산 완료할 수 있어요. 자, 이걸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랑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지금처럼 이것을 간단히 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 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풀어내죠. 먼저 거듭제곱서부터 정리합니다. 2의 제곱이 되겠죠. 분배시키면. 그래서 2의 제곱. 물론 4라고 쓸 수도 있어. 쓸까? 그러니까 4. 다음에 A의 4제곱에 대한 제곱. 분배시켜서 하게 되면 A의 8제곱 됩니다. 그걸 곱한대요. 다음. 지금 괄호가 어디까지 쳐져 있나 봤더니 마이너스 3a, b 세제곱까지 괄호가 쳐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3 또한 3번 거듭제곱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3에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지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거듭제곱을 풀어내에 있어서 이 거듭제곱의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괄호를 어떻게 쳐놨는지 그것을 꼭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의 얼마? 세제곱이 되겠죠.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b의 6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지. b의 3, 3은 9, 9제곱. b의 세제곱을 3번 더 곱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b가 3번, 3번, 3번 곱해진 게 총 몇 번? 9번 b가 곱해진 셈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수 법칙 분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곱셈으로 연결됐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108이 되는 것이고 숫자는 숫자끼리 부호 결정. 그 다음에 a의 8제곱과 a의 세제곱 곱해지면 a의 11제곱이 되는 거고 b와 곱해질 거는 더 이상 없으니까 b의 9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마이너스 108, a 11제곱, b 9제곱으로 구해내는 것이 바로 확인 문제 세 번째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제 3번을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확인 문제까지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다면 잠깐 스톱시켜놓고 예제는 자기 손으로 한번 해결해보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풀이를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좀 그렇게 부지런하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내 실력이니까. 2의 세제곱이면 8이 될 것이고요. x제곱의 세제곱이죠.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뭐야? 옳지. 지수법칙의 분배에 의해서 x 6제곱이 될 것이고 y 몇 제곱? 4, 3, 12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가 걸려있지만 제곱해버릴 거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모에도 y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도 x 2, 3은 6제곱. 얘 이때 2하고 3하고 더하는 거 아니지. 세제곱을 2번 곱하겠다는 게 제곱의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x의 몇 제곱? x의 2, 3은 6제곱 분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 자들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왜 실수를 하나 살펴봤더니 한 번에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마치 초등학교 때 분수 곱셈을 하게 될 때 내가 막 약분 시키고 나서 뭘 약분시켰는지 뭐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더니 자주 틀렸다.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된 거죠.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딱 이러한 단항식의 곱셈을 보게 되면 숫자부터 먼저 부호부터 살펴봐야겠지. 부호부터 살펴봤더니 전부 다 플러스네.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 그 다음에 개수로 나와 있는 수는 수끼리 곱한다 했으니까 8 곱하기 1 곱하기 8에서 8. 그 다음에 x 6제곱과 관련된 x 문자서부터 생각하세요. 뭐라고? x 문자서부터 생각하라고. 여기에는 x 6제곱과 이 x 6제곱이 싹싹 약분될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x에 남아있는 게 뭐 있어? x만 봐, x만. x 6제곱 이렇게 남아있지. 자, x 6제곱. 자, 이제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면 돼? y. 마지막 y가 약분될 것이 누가 약분될까 봤더니 y 제곱과 여기는 y 세제곱 중 제곱이 약분되면서 y 하나만 남겠지. 그러니까 y가 몇 개 남아? y가 13제곱 이렇게 남아. 그쵸? 밑이 y로 똑같았었던 두 지수의 합으로서 y 13제곱. 됐나요? 해서 예제 3번은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어요. 부호, 개수, 문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정확한 답, 그러면서도 속도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확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단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다음 개념은요. 개념 네 번째로 단항식의 나눗셈 보도록 합니다. 단항식의 나눗셈을 보게 되면 이 나누는 방법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제 공부해 왔었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내지는 나눗셈의 그 본래의 뜻을 분수의 정의를 통해서 정리하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항식을 B라고 하는 단항식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방법 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눠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가서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나눗셈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 분수의 나눗셈이요. 특히나 A를 B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무슨 수치한다? 역수치한다. 그래서 얘는 B분의 A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결국 지수 간에서의 뺄셈이라던가 숫자 간의 나눗셈이라던가 이런 걸 그대로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요. 방법 첫 번째와 방법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어떤 더해진 식, 요 다항식은 다항식 공부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설명할까요? 참고로 설명할게요. 그때도 설명하고 지금도 설명하고 A 플러스 B를 C라고 하는 항으로 나눴다. 얘도 방법은 똑같아.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분수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A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다? C로 나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 플러스 B를 뭐 했다? 곱하기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C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결국 얘도 정리한 결과 C분의 A 플러스 B 되지 않겠습니까? 다항식 때도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여기까지만 오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네, 오늘 문제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늘 배우는 개념에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항식의 나눗셈 우리가 그간에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일부가 새로운 내용에 옳지 적용될 수 있겠구나.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다음에 나와 있는 확인 4번 문제 보세요. 얘를 얘로 나눈 거예요. 단항식을 또 다른 단항식으로 나누는데 거듭제곱이 달려있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듭제곱부터 먼저 푸세요. 마이너스 6을 제곱하니까 3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수 분배에 의해서 A의 6제곱 아니야. A 8제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 옳지. 2는 4, 4제곱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눈답니다. 3의 세제곱이면 27. 그죠? 3, 3은 9, 9, 3, 27. 그 다음에 A의 몇 제곱? 3이 6제곱, B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풀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식 분자로 36A 8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 이거를 27 A 6제곱, B 3제곱. 한 방에 막 약분시키고 싶을 텐데 선생님은 조금 정확도를 갖추기 전까지는 하나씩 계산할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3으로 약분시키게 되면 얼마로 할까요? 9로 9, 4, 36, 9, 3, 27. 그래서 3분의 4 A의 6제곱하고 A의 8제곱 약분시키면 8개 쫙 곱해졌던 거에서 6번 곱해진 걸 싹 약분시키고 나면 남는 게 뭐 남아? A의 제곱 남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뺀다 그 얘기예요. 4제곱을 3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B의 몇 제곱? 1제곱. 그래서 3분의 4 A 제곱 B가 이 문제의 정답. 하나씩 해결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제를 보게 되면 이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고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X의 5제곱 분의 4Y의 7제곱.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아예 거듭제곱도 같이 풀어내죠.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분모로 갈 겁니다. 역수치할 거니까. 그 다음에 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4제곱이 되겠죠. 그거 분의 얼마? 1. 마이너스 뭐가 사라진 이유는 마이너스 6을 제곱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 여기 있으면 분모 분자 자리 바꾸겠죠. 물론 거듭제곱을 풀어내면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X의 12제곱이 분자로 올라갈 거고 분모에 있던 게. 왜냐면 곱셈으로 바뀌었으니까 역수치하니까. Y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거 뭐라고? 숫자, 부호와 숫자부터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봤더니 4, 1은 4, 4, 9, 36. 분모에 뭐 남아? 9 남네요. 9 이렇게. 9분의 다른 숫자 없죠. 이번에는 X 살펴보죠. X 5제곱, X 5제곱, X 제곱, X 7제곱. 분모끼리 같더니 X 7제곱 있어. 그럼 그 X 7제곱에다가 X 12제곱을 딱 나눠주니까 몇 개 남아? 5개 남죠. 그래서 X 5제곱 이렇게 남아요. 분자에. 그 다음에 Y 4제곱, Y 4제곱 하니까 얘는 Y 8제곱이 되면서 Y 7제곱과 싹 나눠지게 되면 분모에 Y 하나 이렇게 남기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얘가 누가 된다 그랬냐면 AY의 B 거듭제곱 분의 X의 C제곱이 된다. 자, 순서대로 찾자. A는 얼마? 9가 되는 거고요. B는 얼마? 1제곱이 되는 거죠. 0 아니야.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되고요? C는 5제곱에 5가 됩니다. 더하기 15.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래서 정답은 15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 구할 수 있겠죠. 복잡한 식이 나온다고 했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확한 푸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고 선생님이 처음 이 수업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계산력 부분에서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제자들이 상당히 귀찮아해. 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속도가 안 나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서부터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두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우는 개념의 그 마지막 개념이 되겠는데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이에요. 자,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면서 이야기하죠. 혼합계산. 이 혼합계산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분명히 나누고 곱하라고 했는데 곱하는 걸 멋대로 먼저 한 다음에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자들이 계산 순서를 상당히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 곱하기 C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들 풀더라고요. BC분의 A 마저 틀려 이거. 마저 틀려요. 틀려.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아니야. 뭐라고? 뺑.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가로도 없는데 내 멋대로 가로를 했느냐? 풀다 보니까 빠르게 풀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뭔가 간단하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혼자 예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풀고 나서 답이 다르니까 막 이상해해. 그렇잖아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A야. A를 B로 먼저 나누는 게 가로가 없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C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에서 곱셈으로만 연결돼 있을 때는 교환법칙도 결합법칙도 다 성립하지만 중간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막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얘들아 3 나누기 2가 있었는데 이걸 교환법칙 성립시킨다고 해서 2 나누기 3 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잖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B분의 옳지 AC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계산하게 될 때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푸는데 그 괄호를 풀어내면 있어서 거듭 제곱을 정리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괄호가 풀리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이제 단항식 간의 곱셈 나눗셈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먼저 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괄호가 있는지 그러한 괄호가 있다면 계산상에서의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는 것이 나눗셈과 곱셈에서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곱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서 계산했었던 단항식 계산과 똑같아요. 부호부터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부호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옳지.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지수법칙 적용받아서 계산해주면 되겠더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에서 먼저 가로를 풀어내요. 괄호 풀어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어요. x 세제곱에 대한 세제곱 지수를 분배시키면서 x의 몇 제곱? 옳지 3, 3, 9, 9제곱 되는 거야. 그 다음 y의 몇 제곱 되는 거야? y의 세제곱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그러면서 거듭제곱 풀어내. 물론 선생님 전 나누기 쓰고요. 3, 3, 9x제곱분의 2는 4y제곱이라고 쓰고 나서 다시 바꿨는데요. 그래도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거듭제곱까지 풀고 역수치하는 것까지 된다고 한다면 4y제곱분의 3, 3은 9x제곱 이렇게 썩 적자고.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4xy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 하게 되면 16이 될 것이고 x제곱이 되며 y제곱이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부호 결정합시다. 딴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부호 결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전에 숫자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4, 1은 4, 4, 4,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9, 4, 36 더 이상 약분된 거 없는 거 확인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36까지 왔어요. 자 이제 x 분모에 x 있는 녀석 봤더니 x 없네. 그러면 x 9제곱에다가 x 제곱에다가 x 제곱하니까 x의 몇 제곱? 옳지 13제곱. 밑에 똑같은 두 수의 곱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y 가보죠. y제곱 분모에 있었던 녀석과 여기에 있는 y제곱이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y 세제곱만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y 세제곱. 자 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답은 찾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한 번 더 4 약분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y제곱 보인다고 약분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은 약분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막 정리해서 보려고 한다면 자칫 부호의 실수나 자칫 지수의 실수가 생기면서 약분시켜놓아서 보이지 않았었던 거 막 9라고 적는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해서 막 13이라고 적는다거나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확성을 완성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라? 옳지 속도를 붙여라. 다시 한 번 더 당부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예제 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와! 완전 복잡해 보여. 하지만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봐요. 괄호를 풀어내기 전에 다음에 나와 있는 전부 다 곱셈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니까 15의 x 세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 5제곱 y 4제곱. 선생님 여기에요. 더듭제곱도 없는데 왜 괄호를 쳤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존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된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x 4제곱 y 3제곱이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밑 뒤에 나와 있는 수는 역수치한다. 그래서 5의 x 4제곱 y 3제곱 분의 얼마? 1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보자. 답을 찾아갈 거야. 뭐부터 하자고? 부호부터 결정해요. 뭐부터 결정한다고? 부호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5, 1은 5, 5, 3, 15 약분시켜 놓고 나면 3, 2, 6 개수부터 정할. 그 다음 x 다음 차례 와. x 4제곱과 x 5제곱 중 4제곱이 약분되면 x 하나 남을 거고 x 3개 남으니까 x 4제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에 살펴보면 y 3제곱과 y 4제곱 중 3개가 사라지고 y 하나 남을 거고 여기 y 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y와 y 제곱이니까 y 3제곱. 자, 이게 누구랑 같다 그랬냐면 a, x, b 거듭제곱, y, c 거듭제곱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마이너스 6 플러스 3B 4, 3, 12 마이너스 C 3. 요거 계산하자. 즉 어디에서 어디 빼자?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하게 되면 6이 될 거고 6 마이너스 3 하게 되니까 정답은 얼마? 3. 마지막 시계 갖고 하는 거 정답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예제 5번까지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본 개념은요. 어디까지 정리가 된 것이냐면 지수법칙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 오늘의 키워드가 핵심어 그 자체로서의 존재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산력,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제자들이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내면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렵게 공부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꾸준히 해주고 완전히 내 몸에 마치 지금 간단한 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